조선시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광조와 황사오의 억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광조는 살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고 황사오는 죽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동서공을 막느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 조선 11대 왕인 중종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낸 박원종, 유순종, 성희안 등 반정을 일으킨 자들에 의해서 1506년 19살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내인 신씨를 폐비시켜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장인 신수군의 딸이란 이유였습니다. 하염없이 인왕산을 쳐다봤고 인왕산에는 치마바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중종의 아픔과 트라우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하들에 의하여 아내를 빼앗겼다. 나는 여기서 중종이 신하들을 믿지 못하는 임금이 되었다. 는데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빼앗기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유은여필의 딸인 장경왕후를 부인으로 맞았는데 1515년 아들을 낳으니 이분이 훗날 인종입니다. 그러나 인종을 낳은 장경왕후는 7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낳은 인종은 평생 어머니가 없이 자라니까 중종의 인종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끝없는 사랑은 아버지로서 끝없는 사랑은 베풀었으나 그러나 1517년 유은영의 누나인 문중왕후를 왕비로 삼는데 이 악녀로부터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평생 중종은 3명의 왕비와 9명의 후궁을 두고 7남 10녀의 자식을 둡니다. 첫 번째 왕비 당경왕후를 이룬 뒤 신하들에게 자신의 것을 뺏길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을 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 없이 여자를 얻었고 즐기고 자식도 많이 낳았던 것입니다. 정치는 반정공신들과 훈구 대신들 눈치를 보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1513년 반정공신 유순정과 성희안이 사망한 1513년 그 이후부터는 중종은 왕이 오랜 지 10년이 되니까 드디어 자신의 치사를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조광조를 등용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위훈 삭제를 하는 등 훈구 대신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조광조의 도학정치는 중종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그러니까 중종은 조광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훈구 대신들과 합세하여 나뭇잎에 위초지왕이라는 글을 써서 꿀로 글을 써서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워서 1519년 기묘사화로 조광조와 많은 신진 사료들을 쳐 없애버립니다. 토사구팽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종에게 살아서 조광조는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다. 조광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니 허구한 날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해진다고 경연에 참석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광조는. 그래서 기막힌 방법으로 조광조를 없애버리려고 나뭇잎에 꿀을 발라서 글씨를 써서 쓰는 방법을 택하여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엉뚱한 헛소리를 하더니 조광조를 귀양 보내고 사약을 내려 죽게 합니다. 끝까지 중종에게 기대를 걸었던 조광조는 살아서 중종에게 버림을 받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조광조가 죽자 또 가까이 둘 신하가 필요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한 것이죠. 자신보다 2살 많은 황사오가 키도 헌칠하게 크고 미남인데다가 성격도 유순하고 천재인 이 황사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글을 읽으면 8줄을 훑어 읽어버리는 천재 황사오는 딱히 서성은 없었으나 고음을 통달한 천재였습니다. 황사오는 1514년 29살에 별시회세에 장원하고 벼슬에 올랐습니다. 황사오는 1519년 경상도 도사로 내려가 있었기에 기묘사화의 해를 입지도 않았고 그리고 조광조 일파의 당석도 아니었습니다.
황사우는 1110년 영일오씨를 부인으로 얻었는데 영일오씨의 아버지 오수정의 부인이 김알로, 아버지 김원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알로가 외사촌 오빠가 되고 김알로 측에서는 고종사촌 여동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황사우의 부인은 김알로와 외사촌간입니다. 1520년 중종의 장녀 효혜공주는 김알로의 차남 김희와 혼인을 합니다. 김희는 연성위로 보내집니다. 김알로는 1481년생이고 황사우는 1486년생으로 김알로가 황사우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고종사촌 매부인 황사우를 김알로가 얼마나 잘 챙겨주고 황사우는 김알로를 잘 따르는 좋은 관계였을까요? 김알로는 김씨고 황사우는 황씨입니다. 성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과관계 때문에, 인척관계 때문에 관계가 맺어졌다고 하지만 성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529년 정월에 특별히 왕지가 내려와서 통정대부 상하는 대사관으로 배서됩니다. 황사우가 44살 때 통정대부 대사관에 배수가 된다는 것이죠. 중종은 조광조를 엄청나게 빠른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렇듯이 황사우에게도 빠른 승진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황사우의 빠른 성처에 불만을 표시하자 중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사우는 대간으로서 몹시 합당한 거로 특별히 제소한다면서 중종은 다른 신하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가 황사우 44살 때입니다. 그럼 이때 김알로 영향이 있었을까요? 김알로는 1524년 대간들이 끊임없는 상수에 11월 16일에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524년부터 1531년까지 관직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531년 6월 18일에 김알로는 비로소 이홍위 대호군을 제소받아 관직에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알로는 6년 7개월 동안 벼슬도 하지 못하고 조정에 몸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알로가 벼슬에서 물러간 사이에 황사우는 중종의 신임을 받아서 특별히 승진을 하는 것입니다. 김알로의 입김이 있었다. 이 김알로의 입김이 작용했다. 볼 수는 없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1531년 4월 20일 효혜 공주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중종과 김알로의 사돈관계는 끝이 난 것입니다. 조정으로 돌아온 김알로는 왜 그토록 다른 대신들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며느리 효혜 공주의 동생인 세자호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의 장남인 세자호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종도 세자호를 지키려고 다시 김알로를 등용한 것입니다. 세자호의 나이가 겨우 17살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딸만 낳았을 때는 세자호를 잘 대해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중종 앞에서는 그따위 짓을 했죠. 그러나 1534년 명종이 되는 후일 명종이 되는 환을 낳고부터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세자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세자호는 병약한 몸이 됩니다. 조정에서는 세자호를 지키려는 세력과 문중황후를 지지하면서 그의 아들 환을 왕위로 올리려는 세력이 나누어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텀바구니 속에서 황사우는 다른 신하들보다 빠른 승진을 하면서 세자호의 스승이 됩니다. 훗날 세자호의 뒷배가 돼주기를 바라는 중종의 뜻에 따랐던 것입니다. 천재였기에 중종은 종사일이나 고전의 일들이 막히면 황사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막힘이 없는 황사의 답변은 중종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사우는 중종의 고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황사우가 조선 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조선 조정의 싱크탱크였습니다. 1535년 황사우가 50세 때 우의정을 하기 위해 전 단계인 우찬성을 제수를 받습니다. 황사우는 다른 신하들의 시기를 견디기 어려워서 사양을 하였으나 중종은 11월에 우찬성을 제수를 합니다. 중종의 황사우에 대한 신임은 이 정도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다음해인 1536년이죠. 1월 9일에 이조 판서를 제출합니다. 이조 판서가 우창성보다는 직급이 하나 아래입니다. 그러나 이조 판서는 조정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렇게 2달 만에 황사우를 기용한 것은 중종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말로 때문에 황사우를 그토록 신임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중종의 신임에 다른 신하들은 불만이 많았고 질투와 시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황사우는 3월에 휴가를 내서 고향인 경상도 영주에 있는 선산에 선전님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양력으로 4월달이었죠. 아직 추위가 덜 물러갈 때라서 그런지 그만 내려가는 도중에 감기에 걸리고 맙니다. 그 독감을 이기지 못하여 풍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가 음력으로 3월 13일이었습니다. 천재는 명이 길지 못하다고 하죠. 정말 명이 길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세자호의 장래를 고려하여 특진에 특진을 시킨 황사가 일찍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황사의 부고를 듣고 중종은 3일간 조회를 멈춥니다. 그토록 허망하니까 황사의 죽음은 황사우가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승진을 시켰는데 황사우가 일찍 죽었다. 이것은 자신을 배신한 것이라. 이렇게 중종은 생각했을 겁니다. 황사우가 없는 조정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황사우가 조선의 싱크탱크였기 때문에 조선 조정은 굴러갔는데 이제 세자호를 지키려는 기말로 유님의 일파와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일파 간의 싸움은 극에 달합니다. 문정왕후의 아들은 이제 겨우 3살짜리였습니다. 황사우가 살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머니가 없이 자란 세자호를 계속 괴롭히는 문정왕후를 꼴을 보다 못한 기말로는 세자호를 지키겠다며 1537년에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고 모의를 합니다. 단순히 모의였습니다. 3살짜리밖에 안 된 문정왕후의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정왕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세자호를 지키겠다는 생각만으로 기말로는 중종의 트라우마가 뭔지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단경왕후를 빼앗긴 아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의를 했는데 노보의 고변으로 이 일이 밝혀지자 중종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트라우마를 자극한 것이죠. 그래서 기말로를 잡아다가 문초하고 귀양 보내어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황사우가 사망한 지 1년 4개월 뒤의 일입니다. 문정왕후 폐위 사건과 황사우의 관계는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말로에게 억눌렸던 대신들이 얼씨구나고 기말로가 죽자 옛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삼흉, 즉 3명의 흉측한 놈이라면서 기말로, 허황, 채무택을 삼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황사우에게도 별별 개소리를 다 하면서 황사우를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인보다 일찍 성진한 죄입니다. 타인보다 먼저 중종의 사랑을 받았고 일찍 성진을 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이 남아있는 그 무리들은 그 이름을 밝혀봅니다. 홍원필, 김극성, 윤인경, 소세양, 김한국, 정옥형, 상진, 이혁손, 윤원보 모두 조선 왕조실록에서 황사우를 씹어댄 자들입니다.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이 이름들이 나와서 황사우를 삭탈관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황사우는 사망한 지 3년 9개월 만인 1539년 12월 17일 삭탈관작을 당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황사우는 창원왕씨로서 현조, 그러니까 오대조죠. 현조께서 고려 공민원 때 신호의 중명장을 지내시고 부인 죽주 안씨께서는 이성계에게 옥세를 물려준 공민왕의 정비와의 육촌 자매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6천간에 2명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친절했겠습니까? 고려 궁궐을 드러나면서 두 자매는 굉장히 그 고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겠죠. 정몽주가 사망하자 더 이상 고려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성에서 경상도 순흥 땅으로 내려와서 첩첩 산골에 숨었습니다. 부인의 재산을 가지고 7개의 명상과 위토를 장만합니다. 그러니까 황사의 오대조께서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준 것이죠. 그리고 또 고모부인 노계조 어른께서 풍기 백동에 있는 땅 전체를 자손이 없어서 또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황사의 집안은 황사원도 장손으로서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돈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이 그리운 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관리에게 가장 큰 모욕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관 매직을 했다면서 벼슬을 팔아서 돈을 치불했다. 이것이 관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욕입니다. 김원로와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좋은 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댄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중종은 억울함을 부르지 않고 삼아했고 그의 후손들이 왕들도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황사의 신원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인과응보라는 것을 줍니다. 황사호가 죽어라고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쳐서 오죽하면 호를 용헌이라고 했습니다. 용헌. 궁중의 처마 끝에 있는 임금의 품팔이라는 뜻입니다. 용자가 품팔이 용자입니다. 헌자는 처마 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궁중에 있는 품팔이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용헌이라는 호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이러했음에도 억울한 일은 사후에 아무도 그리고 후손들도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중종은 1544년에 부흥하고 나서 1592년 5월에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한양으로 쳐들어와서 중종의 능과 성종의 능을 파헤치고 시신을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를 했죠. 그리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렇게 중종은 부관 참시를 당하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시신이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종은 시신이 없습니다. 그게 삼성동에 있는 선정릉입니다. 왕의 시신이 없어요. 그것이 선정릉입니다. 문정왕후는 봉원사를 다니면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들 명종이 잘 되라고 엄청나게 빌었겠죠. 부처님께. 그런데 문정왕후는 인종을 독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라고 부처님께 빌었지만 명종에게 후사를 주지 않고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단지 중종으로 인해서 살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조광조고 죽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황사후입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한 황사후의 후손입니다. 후손에게 이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